안녕하세요. 아는 게 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오늘은 질문이나 혜택 이런 정보가 아니고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편견, 기초수급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게 있는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자, 기초수급자의 우리나라 현재 기초수급자의 약 20%, 5명 중 1명 정도 되겠죠. 재산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종종 댓글로 아주 극심한 사례, 조금 여유가 있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약간 재산도 있는 그런 수급자를 영상으로 제작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을 영상으로 만들면 자,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면 와, 기초 수급자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 자동차도 있어? 외제차도 타? 해외여행도 다닌다고? 그럼 안 좋은 인식이 생기는 거 아니냐? 265만 수급자 중에서 저축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쓸데없는 영상 제작으로 색안경 끼고 보게 만들다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예, 어떤 지적인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랑 결론이 좀 다르세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수급자 1인 가구이고 65세 이상이고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본인 집 없어서 월세방, 사글세방 살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실제 수급자 중에는요. 예를 들면 35세 근데 재산이 한 5천만 원 있고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 가고 10년 이상 된 외제차 있고 이런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극한 사례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 근데 이런 사람을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말하면 국민이 볼 때 세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 안 좋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러니 오히려 이거는 더 안 좋은 편견을 강화한다. 그래서 실제로 수급자들 매우 어렵다. 이런 걸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껴야지.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야지. 한 달 벌고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만 기초수급자를 해야지 라고 하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좀 달라요, 의견이. 그건 생각의 자유이고 저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급자는 하위 25%를 돕는 제도인데 왜 굳이 세금을 다 내고 사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 극한에 처한 사람들만 도와주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족끼리 좀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까지 내모냐는 거죠. 그 전에 사전에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요. 그러면 내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라는 생각도 올라갈 거고 그럼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안 좋은 편견이 있죠. 저 사람 기초수급자래. 이런 게 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전 국민의 한 10명 중에 1명밖에 또는 100명 중에 한 2명밖에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편견이 생기지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면 예를 들면 기초연금처럼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래서 누군가가 편견을 갖고 쳐다보지는 않죠. 65세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는 거야. 그런 것처럼 저는 아예 더 폭넓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름이 기초수급자고 옛날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처럼 아주 극빈층을 도왔다는 개념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의견이 반대입니다. 물론 생각이 다른 분들도 당연히 존중하고요. 어차피 모두가 다 소득재산을 일해서 자, 나는 수급자 안 하고 그냥 취업을 하건 창업을 하건 해서 내가 알아서 소득을 모을게. 그런 사람 분들은요. 정부에서 최저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걸 하라고 해도 본인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혜택을 더 늘려도 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충분히 그 정도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외제차에 대해서 해외여행 다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는데 어떤 소득과 재산인지가 중요하지 해외여행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분들 본인이 돈 모아서 아니면 기준에 있는 재산으로 해외여행 간다 했을 때 수급자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일반 국민은 갈 수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못 가는 건지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제차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고가 차량 국산차는 되고 외제차는 안 된다고 했을 때 되게 기준이 모호하죠. 현대차는 국산차인 걸 알겠는데 르노 삼성 자동차는 외제차인가요? 국산차인가요? 아니면 GM에서 만들면 국산차인가요? 외제차인가요? 포르쉐는 국산차인가요? 외제차인가요? 더 이상 한국과 외제차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으로 이미 수급자의 재산 기준, 자동차 기준을 설정하고 있죠. 그래서 외제차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인식이 기대고 있는 건 맞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고가 차량을 몰고 다닌다.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리고 당연히 재산으로 본인이 합당하게 수급비를 모아서 아니면 기준에 있는 재산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이런 건 문제가 없지만 부정수급자 그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죠.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한테도 안 좋은 인식이 생기니까요. 당연하게도 지금 서울 사시는 분 예를 들면 한 5천에서 한 9천 정도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되는데 문제가 없게끔 점점 재산 기준이 완만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사람들이 현재 이루어져 있는지 202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연구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말씀하셨듯이 260만 명, 267만 명이 기준이 됩니다. 가구 수로는 뭐 198만 명. 그래서 제가 큰 글씨로 하나씩 정리하면 267만 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 뭐 대략 5천만 명으로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5천만 명, 한 5% 정도는 기초수급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기준은 하위 25%인데 아직도 전체 인구수로는 5%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편견이라든지 낙인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기초수급자라면 뭐 큰 문제 없겠죠. 뭐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예산이 더 낭비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금액을 조금씩 줄여서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거를 좀 천천히 금액을 낮춰서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대부분이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돌려받는 혜택을 보는 그런 구조로 또 변경할 수도 있겠죠. 267만 명. 그 다음에 인구수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년기 65세 이상 인구가 당연히 많습니다. 42.8%. 그런데 영유아, 학령기, 청년기, 뭐 연령으로 구분하면은 뭐 6세, 12세, 20세, 중년기, 40세 등등해서 이 앞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영유아가 기초수급자인 건 부모님이 기초수급자인 경우겠죠. 청소년이 대략 10%, 그 다음에 청년기라고 할 수 있는 20에서 40세가 한 10%, 중년기가 한 30%.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기초수급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어르신이 42.8%, 그리고 65세가 안 되신 분이 한 57.2%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폐지 줍는 어르신들만 떠올린다. 그건 실제 현상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중장년, 학생, 중고등생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대략 한 절반 정도는 65세가 안 됐다. 그 다음 또 다른 자료에서는 남녀 수급자 비율, 이거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48% 정도로 65세 이상에서는 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청소년은 당연히 비슷하고요. 중년기라고 할 수 있는 40에서 64세는 남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에서는 노년 쪽은 여성이 더 많고 중장년은 남성이 더 많다. 그 다음에 가구원 수 비율. 자, 1인 가구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죠. 74.2%. 2인 가구는 15%, 3인 가구 이상은 10% 정도. 그래서 1인 가구, 우리나라는 뭐 전체 가구 원수가 1인 가구가 이미 절반을 넘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반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분, 2인 가구, 뭐 부부 가구이던 노인 부부이던이 또한 15%, 3인 가구가 넘는 분들, 3인, 4인, 5인, 6인, 7인 등등해서 3인 가구 이상도 10명 중 1명 정도는 기초수급자 중에는 3인 가구 이상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민감한 얘기였던 수급자가 도대체 해외여행을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모아둔 재산이 있거든요. 재산을 보시면 재산이 하나도 없다. 자, 그건 3.4%.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정도는 있다. 0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약 절반 정도, 40%. 가장 많은 분들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구나라는 건 맞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데 라는 분들도 18.2%. 그래서 대략 한 20% 정도는 18.2%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명 중에 1명 정도는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어때야 한다, 더 어려워야 한다, 엄격해야 된다 라는 분들의 의견과 주장엔 동의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더 여유 있는 분들도 있구나.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당연히 일용근로로 하루하루 먹고 살고 또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소득이 활동이 불가능하고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한 40에서 60만 원 정도 월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런 분들도 존재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어떤 정보를 드리기보다 과연 수급자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분들을 그리고 있는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기준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단돈 100만 원도 없는 사람들만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처럼 조금 더 폭넓게 혜택은 줄어들더라도 많은 사람을 돕는 게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그 차이점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라든지 외제차 이런 걸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 돈으로 해외여행 가는 거 자유이고요. 국산차든 외제차든 가격 기준만 충족을 하면 외제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편견을 강화하고 오히려 저는 그런 걸로 기초수급자를 더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